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2배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사망 시의 재난지원금은 2천만 원으로 침수 지원 금액은 200만 원으로 올린 건데요. 반면 4차 추경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 공식 등록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에 불이 붙었는데요. 경제 전망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며 연일 고공행진 기록을 이어갔던 국제 금값은 7년 내 최대 폭으로 급락했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당정청이 재난지원금을 2배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2006년에 동결 이후 이제 처음으로 상향 조정이 된 건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국회에서 모임이 있었죠. 정세균 총리, 또 민주당 관계자, 그다음에 정부의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 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까지 이렇게 당정청의 경제 총책들이 모두 모여서 이 수재, 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여러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가장 주목이 되는 것은 이 재난지원금, 여기서 말하는 재난지원금은 우리가 2달 전에 받았던 코로나 재난지원금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긴급재난구호법, 그러니까 재난구호법에 따라서 피해를 받았을 때 정부가 지원을 할 경우에 그 한도가 지금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에 관한 기준 여기에 나와 있는데 현재 사망했을 때 1,000만 원, 또 물에 완전히 주택이나 농지가 침수됐을 때 100만 원씩 주는 이 현재의 금액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6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여당과 야당이 수해 현장에서 한결같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야당인 통합당에서도 지금 이 한도를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여야가 합의가 돼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오늘 당정청이 사망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침수가 되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 밖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전면적으로 좀 손을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목을 끌었던 이 추경은 일단 좀 더 두고 보자.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뭐 재정 건전성 때문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한 것 같은데요. 당에서는 일단 이 국민들의 그 수해로 인한 피해를 하루라도 조속히 들어주자 해서 추경을 빨리 편성하자라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에서 정세균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가 제안을 하기를 현재 아직 장마가 끝난 게 아니다. 네. 장마는 진행 중이고 또 태풍이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서둘러 지금 이 추경 문제를 매듭지을 필요가 없다. 이런 그 시기적 조절이 필요하다는 첫 번째 지적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지적은 현재 우리나라 재정을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국고에서, 그러니까 정부 예산에서는 약 예비비가 어저께만 하더라도 부총리가 1조 9천억 정도라고 밝혔었는데 요걸 좀 더 타이트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약 3조 원 정도까지는 뺄 수 있다. 그다음에 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해 놓고 있는 그런 이 평소에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네. 평소 지방세의 100분의 1 정도를 예비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도 약 2조 정도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재원에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 그래서 좀 더 피해 상황을 두고 봐가면서 추후에 다시 논의하자. 그래서 추경을 안 하기로 한 것도 아니고 하기로도 한 것은 아니지만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피해 상황을 점검해가고 재정과의 상관관계를 계속 검토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부는 그러니까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하고 이 4차 추경은 그러니까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박사님께서는 지금 재난을 충분히 이렇게 재정으로 감당할 여력이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재난 규모를 얼마로 보느냐가
일단 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당정청 오늘 회의에서 현재 신고된 것만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약 5천억 정도로 잡았어요. 그런데 네. 일각에서는 3조 원이 된다. 또 강이 범람했고 많은 지역에 토사가 무너졌다는 것은 이보다 좀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적어도 현재까지 나온 규모만 놓고 본다면 네. 현재 정부의 국가 예산상의 3조 원 정도 여유 자금, 또 지방 정부 2조 원 정도 5조 원으로 현재는 막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추경이라는 것은 한 번 편성을 하면 또 한두 달 내에 또 하게 되면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네. 장마 끝나는 거 봐가면서 하겠다라는 정부의 이 업무 추진 방식이 옳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예. 해봅니다. 일단은 가능성을 열어뒀으니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이 내용도 좀 볼게요. OECD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8%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치고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은 건 또 이것도 최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OECD란 이제 국제 기구는 흔히 우리가 선진국 그룹으로 흔히 알려져 있죠.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된 네. 국가의 틀을 중진국 이상 선진국의 틀을 갖추고 있는 나라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이고 저기에는 지금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31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가 200여 개국 많지만 규모도 작은 나라 또 국가다운 형태도 갖추지 못한 나라 이런 나라도 있는 거로 봐서 국가 순위를 비교할 때는 OECD 37개국 비교하는 게 가장 예.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OECD에서 한국 경제 전망 지금 각국 돌아가면서 전망 수정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1.2%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 두 달 전에 전망이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나온 것으로는 0.8%, 마이너스 0.8%. 네. 그러니까 여전히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지만 하락폭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적다. 그래서 연간 마이너스 0.8% 성장한다고 봤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한 거다. 현재까지 아직 각 나라에 대한 재평가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나온 결과로만 놓고 보면 한국이 1등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경제가 성장이 되면서 1등 하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겠습니다만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되면서 전부 꺼져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장 덜 꺼져간다. 뭐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평가라고 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코로나 대처를 잘했고 네. 코로나에 대한 경제 충격을 가장 잘 막아내고 있는 것이 한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말 어려움 속에 상당히 의미 있는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OECD 측에서 또 경고등을 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동산 리스크에 대해선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를 경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OECD가 사실은 국가별 통계 순위를 내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각 나라별로 경제 정책 시사점 이런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정책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책 건의안을 내는 게 사실 이번 보고서의 핵심인데요. 여기서 이제 OECD는 가장 한국의 문제점으로서 고령화를 꼽았습니다. 네. 한국 한국 사회가 너무 빠른 속도로 나이가 늙어가고 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부담이 크고 그로 인해서 재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걸 매우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현재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 적어도 현재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중하 OECD가 볼 때는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네. 않았다, 현재까지는. 그러나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 늘어난 통화가 생산적인 부분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통화 관리를 잘해달라. 특히 부동산이나 투기성 자금으로 흘러가는 것을 잘 컨트롤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권고를 함께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봐야 돼요. 러시아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 등록을 했어요. 백신 패권 경쟁이 막을 오른 모양새인데 마치 과거에 이제 우주 개발 때처럼 그 명명도 사실 스푸트니크라고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지금 전 그렇습니다. 세계 백신 개발 현황이 어떻습니까? 소프트니크를 하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그 트라우마가 있는 얘기, 러시아 전 소련에 대해서 미국의 컴플렉스가 극대화되는 지점입니다. 1957년이죠. 미국이 한참 앞서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러시아가, 그러니까 과거 소련이 우리가 먼저 우주선을 개발했다 하면서 내놓은 게 소프트니크였거든요. 밤사이에 러시아가 소프트니크 제2탄을 터뜨린 것이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내각에서 우리 드디어 코로나 백신 개발했다. 세계 최초다. 이제 코로나는 잡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사실 지금 세계 경제가 잘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코로나 때문이고 코로나 백신만 있다면 일거에 경제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미국이 아닌 또 한국도 유럽도 아닌 러시아가 먼저 했다. 세계가 굉장히 충격을 사실 받았습니다. 이제 저 말이 사실이라면 푸틴 대통령의 이 백신 개발, 러시아가 등록을 했다는데요. 등록이라는 것은 국가가 등록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빠르면 올해 말에 러시아산 백신이 전 세계에 깔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세계 경제 불안은 끝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과연 그럴까라는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상 3상을 생략하는 등 좀 졸속 개발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임상이라는 게 이 백신을 개발해서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느냐, 특히 부작용으로 사람이 죽거나 뭐 기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 때문에 임상을 국제적으로는 보통 3번을 합니다. 그래서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을 하는데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임상 2상 한참 과정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러시아의 이번 백신은 2상까지 했고 3상은 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보증할 수 있다 해서 러시아가 정부가 전격적으로 허가를 해버린 거예요. 이 대목에 대해서 파우치라고 있죠. 백악관 지금 백신 담당 총책, 우리나라로 예. 치면 한국의 정영경 박사 같은 맞습니다. 분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는 3상도 하는 거 어떻게 믿냐. 네. 자칫 잘못하다가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계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워낙 시달려왔기 때문에 러시아의 말 한마디에 지금 금값이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네. 사실 금은 이 세계 경제가 불안할 때 안전자산, 미래 비축 자산으로서 그동안에 금값이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금을 비축할 필요가 없다 해서 금값이 폭등을 했어요. 그러나 미국 뉴욕 증시는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 뭐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미국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언론에 다뤄졌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 세계 지금 코로나 백신 진척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다라고 한 항체 형성을 한 곳은 약 150군데 정도가 됩니다. 사실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과정은 의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미 나와 있는 균을 가지고 그걸 복제해서 인체에 넣어서 그것을 이제 그 면역력을 키워주는 게 백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백신이 한 번도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자칫 인체에 들어가서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아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오히려 병을 더 악화시킬 예. 해서 그래서 임상이 중요한데 현재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그 백신 항체도 완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상을 시작 못했어요. 제일 빨리 가 있다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번 9월 달에 임상 1상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는 지금 모더나라는 회사 또 화이자란 회사 예.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게 미국과 유럽에서는 지금 1상을 완벽하게 성공한 기업들이 약 한 7, 8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상까지 들어가 있어서 빠르면 올해 약 한 10월 달이나 11월 달 되면 3상의 착수 또는 3상의 중간 단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모더나 늦어도 이미 3상 들어갔습니다. 늦어도 예, 예. 내년 초에는 코로나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러시아는 2상이냐 3상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 부작용이 없는 것이 확실하니까 이제 대량 생산할 때 정부가 허가해줬다. 공식 등록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뭐 정말 다행으로 부작용이 없었으면 너무 좋고 감사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은 저게 검증이 안 됐고 WHO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자료를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 러시아로 하여서 검증을 같이 하자.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백신 개발이 바이오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을 이제 송도에 짓는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공장이 들어선다면 뭐 고용 창출 효과나 경제적인 효과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미래의 먹거리 중에 하나가 현재 반도체나 전자산업을 이을 산업으로 두 가지를 지목하고 싶은데요. 하나가 지금 테슬라 전기차 돌풍에 힘입은 이 배터리, 그다음에 또 하나 바이오라고 봅니다. 어저께 삼성 바이오가 무려 2조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의 1.5배에 해당하는 것을 인천 송도에 짓기로 했어요. 예. 지금 현재 삼성 바이오도 현재로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제약회사예요. 제약회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을 얘기하시는데 코로나 백신 같은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하나 있고요. 네. 또 삼성 바이오는 그렇게 신약 개발 회사가 개발해 놓은 것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소위 위탁 생산, 그걸 CMO 회사라고 그럽니다. 바로 삼성 바이오가 CMO, 또 셀트리온은 특허 기간이 끝난 것을 복제하는 회사인데 지금 삼성은 남들이 그 신약을 개발해 놓은 거 이것을 과학적 시스템으로서 가장 완벽하게 가장 빨리 만들어낸다. 이것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지금 앞으로 나이들이 많아지고 실버 세대가 많이 넘어서 건강에 대한 부가가치 투자를 많이 합니다. 약이 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저렇게 세계 최대 규모의 지금 짓는 게 지금 삼성이 그 송도에 가지고 있는 1호 공장, 2호, 3호 공장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많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또는 고용 창출 효과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러시아로 잠깐 돌아가세요. 러시아가 백신 개발했다는 뉴스가 정말 경제적으로 여러 층에다 영향을 미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언급하셨던 금값이고 예. 7년 만에 가파른 하락폭이었고 2,000달러 밑으로 내려앉았는데 백신 이후의 경제는 어떻게 좀 종합적으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백신이 정말 나와서 부작용 없이 코로나를 막아준다면 적어도 지금의 독감 정도, 감기 정도로만 막아줄 수 있다면 세계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아주 급속 급반전, V자형 급반전이 예상됩니다. 사실 지금 세계 경제가 전체 사이클적으로 볼 때는 상승 국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돌발 변수가 우한에서 발생하면서 전혀 떠나지 않게 지금 감소를 했고 특히 지금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힘을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면요. 코로나 백신, 러시아의 코로나 백신 소식 아직 검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통주, 이른바 여행주, 일반 공업주, 호텔주 이런 주가가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눌려 있었다. 이런 주들이 일거에 회복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경기가 생각보다 앞과 OECD 전망, 근데 전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러시아가 개발한 그 백신이 부작용이 없겠나. 만약에 몇 사람이 더 맞았다가 부작용이 나오면 그때 다시 세계 경제는 다시 폭락할 수도 있고 네. 그러려면 또 한 번 이른바 이제 WD 형태로 다시 한번 침체기로 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백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다 맞을 수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각국들이 코로나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개발 못했거든요. 물론 대량 생산, 복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세계 최고고 지금 계약을 맺어가고 있지만 우리도 코로나 백신 개발 또는 개발되는 백신의 확보에 좀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